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여러분, XRP의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시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3,300원대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저께는 좀 상승이 나와주더니 다시 어제 한번 쭉 밑으로 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등이 나왔고 다시 빠진 건데,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만으로는 더 이상 오늘 이 가격대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가격이 내려갈 때도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곧 다음 흐름을 만듭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급락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은 이 가격대가 지금 위기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기사와 거시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거시경제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의 지속, 그리고 AI 업종의 조정, 그리고 달러의 강세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비트코인마저 10만 달러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즉, 암호화폐가 독립된 자산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상승만을 기대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스 피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장 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 과거에는 한국의 단기 투자자가 XRP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무엇이 새로운 수요가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은 제도권의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실사용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XRP의 가격을 추후에 견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리플의 행사 리플스웰 2025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면서 XRP의 실사용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흥미로운 대조죠. 거시경제의 리스크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실사용 인프라, 이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XRP가 지금 거시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은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리스크가 정리된 후에 살아남는 몇 안 되는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단순히 올라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이 바뀌어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은 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전에 신고가를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보이다가 이날부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셧다운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지켜줬던 부분은 3,600원대 구간이었습니다. 3,600원대 구간은 역시나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던 전에 저항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빼면서 그 전에 그 한 번 더 전에 들어왔었던 저항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를 깨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돌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저항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높죠. 그 경우가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었던 이 구간, 3,600원대 구간이었고요. 3,600원대 구간이 무너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이 뚫렸던 3,300원대 구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중요한 게 3,300원이 깨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밑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3,300원이 무너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지지 라인이 나왔었던 2,800원까지 하방의 흐름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2,800원 구간 또한 이때 저항 돌파가 이루어졌었던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까지 3,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무빙을 보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저항 라인인 2,8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막 3,280원 뭐 이 가격을 한번 찍어줬다, 이래서 팔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2,8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는 지금 광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잘 안 하죠. 근데 이미 심리 라인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XRP 같은 코인은 하루에 뭐 3, 4%씩 안 빠지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던 여론들이 지금은 싹 다 무너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광기의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어디 구간까지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구간이 나중에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저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는 거는 평단가입니다. 평단가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퍼센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3,300원을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무빙으로 꼈을 때 이때는 단기적 매도 그리고 2,800원대 재진입 이런 전략이 좋고 3,300원대를 그나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가 엄청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바닥 구간으로 판별을 하고 계속 홀딩 또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걷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리플 스웰, 리플의 ODL 뉴스, 그리고 리플의 기관 ETF 승인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떤 게 죽었냐? 지금 눈앞에 가려져서 기대감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죽으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마치 이런 호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차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은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됐을 때는 뒤늦게나마 이런 뉴스들이 다시 한번 가격을 견인하게 될 것이니 어찌 됐든 장기적인 흐름에선 상승을 가져갈 거니까 3,300원이 됐든 2,800원이 됐든 우리는 단기적인 전략에서 얼마나 더 평단가를 싸게 가져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과 그리고 리플렉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4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